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과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속석이 나오는 쪽에서의 키워드도 궁금합니다.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큰 테두리 먼저 볼 텐데요. 키워드 관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주목도는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가능성, 어떤 리스크 열어놔야 될지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가장 큰 틀에서 저희가 트럼프 관세 먼저 본 이유가 지금 나스닥 선물도 하락권, 그리고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국내 주식 시장이 유난히 강해요. 왜 이렇게 담담하면서 관세 리스크에도 강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좋긴 한데 어디에서 그 키워드를 찾아야 될지 조언 먼저 얻고 싶습니다. 네, 좋으면 좋은 것만 생각하시죠. 좋은 거 그냥 생각하면 된다? 자꾸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은 되죠. 자꾸 뭐 한다고 됩니다. 하니까. 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어제 또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일단 바로 밑에 있는 브라질한테도 관세를 50% 벅 때려버리고. 네. 엄청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뉘앙스를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약간 정치적인 얘기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패스를 할게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끌어가는 방향들이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약간 감정적 뭐 이런 것까지 좀 실려 있는 것도 확인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은 그러면은 조금만 좀 분위기를 맞춰주면 아니면 또 미국이 얻을 걸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관세율은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협상의 여지를 좀 더 많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변화들을 좀 더 체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어제 나왔었던 구리 관세 또 50% 네.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큰 타격은 미국이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일단 진행은 해놓고 그다음에 또 흐름 봤었을 때 약간 또 물밑 작업들이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결국에는 타코 치킨 아웃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구리는 선물은 급등해도 현물은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관련된 쪽들은 추가적으로 더 어떤 시간이 갈수록 또 협상 여부나 아니면 또 구체화되는 거 가지고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안 놀랜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기저 흐름들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힘의 배경은 우리는 다 정부만 보고 있어 뭐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정책들 정책들과 관련된 쪽들을 더 챙기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옵션 만기일인데 변동수 없이 그냥 되게 안정적인 건 좀 참 특이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옵션 만기일 키워드가 살짝 나와서요. 연결해서 팁도 요청드려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의할 부분 없는지 워낙 현물 쪽에서의 움직임도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최근 기관이 프로그램으로 대량의 매수세를 보여온지라 궁금합니다. 이게 빌미가 되진 않을까? 어떤 식으로 오후의 시나리오는 수급적으로는 예상하시나요? 저요? 네네. 또 시켜서 깜짝 놀랐습니다. 옵션 만기일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셔서 이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통 보면은 추세적으로 쭉 상승하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쭉 하락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단기 추세 반전이 나왔던 게 이런 파생 만기일의 특성이긴 한데 근데 요즘은 또 미니 옵션 만기일이라고 일주일에 2번씩 툭툭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때만큼의 그런 파장들은 좀 없다라고 또 보는 것긴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선물과 현물 기조를 봤었을 때 항상 좀 시장 돌릴 때는 선물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있고 현물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삼성전자 쪽으로 그게 크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반등하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네요. 그런 쪽에서 몇몇 흐름들로 본다고 하게 되면 아직 뭐 뚜렷하게 오늘 뭐 하나를 좀 바지끄레기 잡겠다라는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그냥 뭐 편안하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그냥 60선 이상으로 쭉 가게 되면 한 또 2시 반 넘어가게 되면 항상 또 시장은 약간 출렁임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대비를 하되 그렇다고 준비한다고 뭐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럴 가능성은 생각을 해보고
그냥 또 시장 흐름들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 이후의 흐름 좀 저희도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다시 관세 쪽으로 돌아가서 황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관세 키워드에서 리스크 요인을 조금 더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조선 카드로 이용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결국은 팀장님 자동차 쪽에서의 이야기가 관건이 될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본 쪽도 잘 가다가 이 자동차 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렇게 협상이 안 된 거다라는 일본 쪽에서의 보도도 함께 나와서 이 요인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품목 관세 요인을 본다면 어디 봐야 될까요? 자동차는 지금 사실 상반기 이미 부과된 부분들로 인해서 네.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 6, 7%씩 매출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아마 하반기까지도 이런 부분은 아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주가에는 특히나 이제 더 부과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 단은 다 대부분 요 컨셉이 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악재는 둔감하고 뭐 이따 뒤에 바이오 얘기할 때 하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뭔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뉴스가 나오면 바로 호재는 긍정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관세 대폭 계속 부과됐지만 현대차, 기아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플랫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에요. 에너지를 계속 모아가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바닥은 잡아가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 품목 관세 어제 브라질처럼 그렇게 급격한 게 특정 나라를 찍어서 핀셋처럼 과하게 부과하지만 않는다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하게 좀 약간 시장 조정 자체가 좀 세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규제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관세 부과가 나온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네. 말 그대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부과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주식을 하신다면 사실 지금 주식 다 팔아야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현 상황대로만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를 간다라고 하면 지금 자동차 주가 주식들은 언젠가 순환매 차원으로 분명히 올 수 있는 올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아마 계속 잠잠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 넘버스에서 따라오는 뭐 내러티브적인 요소들은 이제 악재들은 다 나왔고 좋은 거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 컨센 대비해서 잘 받쳐줄지 컨센 이상만 좀 비트해준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는 위로 상방으로 잡아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섹터들은 뭐 모든 주식들이 관세에서 이슈가 나온다면 손절매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익비는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는 지금 하나의 섹터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가져가실 만해요. 다만 이제 내가 모든 섹터를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자동차를 내가 하반기에 확신이 있다 또는 바닥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네. 섹터가 자동차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얻어봤습니다. 저희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두 번째 키워드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새로운 영역에 진입을 했고요. 이제 우리 따라갈까? 여기서부터 질문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게 우리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하이닉스 중심으로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이 HBM 키워드가 엔비디아 영향으로 오늘 일제히 움직이는 영향이 큰지 아니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는 시각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쭉 올라가고 네. 자세히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빠지고 네,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TSMC, 엔비디아 훅 올라가고 그러면은 거기 또 맞춤 퍼즐에 하나가 딱 들어가는 SK하이닉스. 그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갔으면 좋겠는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간다고 보게 되면은 그 틀에서 맞게는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엔비디아가 조만간 갈 것이라고 예고는 많이 됐었던 모습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주변 업체들, 대만 같은 경우에 AI 그 서버 관련된 ODM 업체들 실적을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다들 뭐 6월 달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1%씩 다 매출 성장하고 이익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반기 예고를 빅테크 기업들 쪽에서 웬만해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하반기도 수요 증가하고 거기다 우리 실적들 좋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AI 쪽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요. AI 맨날 뭐 캐펙스 투자하고 증가율이 어쩌지 저쩌지 그러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 다 그들은 여전히 푸시하고 있고 강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게 나올 수가 있겠죠. 품목별 관세,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그게 벌어졌을 때 미국이 그러면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통해서 약간 어떤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지금과 같은 무역의 쪽에서 좀 정벽이 써진다. 그랬을 때 과연 AI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에 필요한 거고 미국에 좀 더 강화된 쪽들을 바라봐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품목별 관세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들은 역시나 계속 푸시를 하고 강화를 시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AI 관련된 쪽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조금 아쉽지만은 뭐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HBM까지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 안쪽들은 하반기는 또 계속 챙기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 AI 시대에 맞는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HBM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자꾸 한 5번 물어보셨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뭐 이런 얘기 물어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HBM 관련해서는 그게 가장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으신 부분이라 10번은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삼성전자는 아니고 하이닉스만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나쁜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보여주는 숫자 가지고는 아직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은 그냥 삼성전자 줄여서 하이닉스라도 좀 보강을 시켜 놓으셔야 그다음에 나중에 움직일 때 그래도 조금 더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사이클은 죄송하지만 역시나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네. 이전부터 신호를 좀 많이 주시게 되는데 여전히 하이닉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부장단까지 펼쳐진 아이디어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황 팀장님, 워낙 하이닉스가 고점 탄력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오전에 같이 가겠던 이 하이닉스 관련 소부장단을 봤는데 이슈가 강했던 이오테크닉스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요. 이 에너지가 밸류체인 하단 종목까지 미칠 수 있는 그 분위기인지 물음표가 붙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바이오를 계속 뭐 섹터 설명하면서 오늘은 바이오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이 계속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그의 수급을 워낙에 바이오 쪽에서 많이 가져간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정한 전체적인 수급 파이 내에서 결국은 수급이 스마트 머니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데 오늘 특히나 알보리펩 전통적인 항암제 회사들이 오늘 결국은 다 지금 신고가들을 잘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들 여전히 HBM 쪽은 뭐 조금 삼성향들은 여전히 좀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고 하이닉스 향은 여전히 일정 부분 또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보기에는 레거시 반도체는 아직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약간 올드한 투자 아이디어 다 아는 아이디어 글이다 보니까 결국은 2분기 때 가장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바이오 섹터로 돈이 가면서 특히나 이제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좀 많이 빠졌고 바이오 섹터들 상승이 좀 크게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이 이동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포멀을 불러일으키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전통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단순하게 실적이 이 정도 나고 싸다라는 기업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접근하기에는 사실 시장 투자자 참여자들의 눈높이를 만족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 나온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1년 전, 2년 전에 나왔던 투자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그냥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가도 반영을 한번 했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섹터 더 주가가 하방은 좀 막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방이 막혀 있다고 해서 주가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있느냐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이 좀 약간 이제 지금 센 주식들은 다 이유들이 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 위주로 하셔야지 오늘 뭐 이제 그런 밑에 있다가 올라온 다음에 하셔야지 내가 바닥을 맞춰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시기에는 지금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위치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아이디어를 파고들진 않고요. 다음 키워드가 제약바이오에서 황 팀장님과는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IT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저희 LG 이노텍 이야기는 오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챙겨보려고 합니다. 네. 강합니다. 그런데 약간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음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수급적인 이슈인지 아니면 갤럭시 쪽의 모멘텀도 또
또 신제품에 대해서 폴더블 폰까지 연결이 되면서 애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깊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어느 네. 쪽일까요? 깊게 생각하지 마시죠. 예. 하지 말까요? 네. 왜 갤럭시를 하는데 왜 LG 노텍이? 폴더블 폰을 애플도 가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이건 하지 말자. 하지 그냥 너무 가신 것 같고요. 네. 그냥 딱 그거 같습니다. 요즘 LG 노텍을 보면서 옆으로 쭉 횡보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 좀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수가 3,000대인데 아직 못 간 거 뭐 있을까? 라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래도 대기업 쪽인데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쪽에서 LG 노텍, 이거 마음에 드네? 라고 해서 일단 훅 들어간 것 같고 게다가 또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공매도 쪽에서 느낌도 이거 언젠가 한번 쭉 올라오게 되면 수익률 조금 훼손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정리해야지 라는 쪽으로 변화가 들어올 것 같고 특히 LG 노텍은 이제 직격적으로 애플과의 관계와 또 그에 따라서 작년에 애플과 그러니까 벤더 쪽의 계약들이 조금 좀 취소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성수기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2분기부터는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과거 작년 동기 대비 YOY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만큼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금 좀 어렵겠구나. 라는 쪽이다 보니까 LG노텍이 지금 최근에 뭐 하냐면은 그래서 조금 다변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에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카메라 모듈 쪽들도 조금 바꿔가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조금 변화된 내용들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LG노텍이 그거 가지고 당장 실적을 보여줄 때 뭘 보여주겠느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삼성전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기판이나 아니면 FCBGA 쪽에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정도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LG노텍도 키 맞추기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과거에 바라봤던 영광들을 지금 돌려줄 수 있겠느냐. 한국에 IT 하드웨어 업체들이 대부분 이래요. 네, 이런 쪽에서 그들이 납품했던 때에서 조금만 물량 줄여도 저희 휘청휘청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삼고 저평가니까 사야 된다? 이건 좀 반대입니다. 예, 결국에는 또 갖다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항대가 오늘 아까 강하게 나왔던 때가 한 16만 원대 2, 3천 원대? 네. 거기서 이제 저항대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이나 그 정도쯤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 줄이고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인내해야 되는 구간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쪽에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 관세 유예됐습니다. 그런데 유예 이후에는 200%라고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해야 될까요? 황 팀장님,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 키워드 왔으니까 여기서 좀 마음껏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숨통이 튀어서 그런 걸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열기가 오후로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세 유예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쪽인지 그런데 또 냉철하게 보면 CDMO 쪽을 관세랑 이렇게 강하게 연결고리 짓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관세 영향은 어제 브라질 같은 케이스가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케이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관세 시장 영향은 이제 거의 없다 정도로 저는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도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굳이 겁을 먹고 지금 파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이유로 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벌써 엄청나게 팔아 제꼈을 겁니다. 이 없는 주식도.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팔 수 있는 주식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모든 좀 약간 상처들이 다 아물어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크게 겁먹으실 필요 없다. 그래서 어제 특히나 이제 새로운 이제 페드 의장과 관련된 정말 강력한 비둘기파라고 생각했던 분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시장 금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10년물이 한 2% 가깝게 빠졌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오 ETF 그다음에 개별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다 시고가 가는 종목들 또는 바닥에서 추세를 전환해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 시장의 바이오 섹터들 상승은 충분히 예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 바이오 섹터들이 종목에 따라서 사실 비만약 섹터조만 사실 좋았고 그 외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다른 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코스닥에는 원전도 없었고요. 조선도 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화장품도 소형주들이 있긴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작았었습니다. 파마리서치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있는 수급들, 이제 대부분의 수급이 코스피에서 많이들 매매를 많이 하고 그쪽으로 쏠렸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수급 이동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테오젠, 뭐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4월달, 5월달 동안 제약바이오에 큰 악재가 있었느냐, 개별 업종 개별적으로는 뭐 악재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종목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는 2달 정도 횡보를 했고 다른 쪽에 있는 수급들은 그때와 지금의 주도주의 위치가 다르다면 그때의 주도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조금 다른 데로 순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도 확인은 해야겠지만 또 누군가는 세론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먼저 미리 매도하시는 수급도 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옛날에 한쪽으로 매수 쪽으로 쏠렸던 수급들이 일정 부분은 다 각자의 생각으로 좀 흩어졌다라고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그 흩어졌던 수급들이 일치 단결해서 정답을 찾은 게 오늘 해답을 찾은 게 바이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알테오젠부터 리가캠, 뭐 보로노이, 바닥에서 돌고 있는 뭐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섹터들이 결국은 돌아서는데 특징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바이오들 생각보다 잘 안 갑니다. 분명히 항상 그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라이센스를 아웃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 바이오 쪽으로만 결국 쏠립니다. 상반기 주도주 특징이 보면 결국은 소형주들이 튀어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도주들이 계속 갔었고요. 큰 주식들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오른 바이오 찾으시는 것보다 그냥 딱 보이는 정답지 안에서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보리팹 위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돈이 그래도 자금 좀 나오신다면 그다음에 다른 종목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짧게만요. 연속성도 팀장님께서는 지금 구간 시점으로 기대를 하시는 거죠? 하반기 뭐 다크호스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 잃을 건 많이 없다라고 봐요. 네, 지금부터는 기대할 게 더 많이 남았다 생각합니다. 기대할 게 더 많이 남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의 오늘장 포인트를 유동성으로 잡아야 되는 걸까요? 김민수 대표님, 유동성의 힘이 여기에 유독 강하게 반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금통위가 있었고 예상대로 동결이긴 했는데 인하기 좀 이어간다라는 멘트가 더욱더 큰 동력이 되는 건지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금리가 바이오주가 움직일 때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다? 어려운 얘기네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이 도움은 될지 먼저 반드시 금리가 떨어져야 바이오주가 간다. 이거는 명제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됐는데 금리까지 그런 환경이면 플러스 알파로 좋다? 빙고. 빙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의미 있는 변화가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대표적인 ETF가 오랜만에 200일선 위쪽으로 툭 올라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자,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한국도 우리도 이제 가야지라고 하는데 가야 될 거는 시가총액 1위 코스닥에 있는 업체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변화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제 뭐 코스피 이전이나 이런 또 플러스 알파로 할 만한 요인들도 좀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 하반기는 알테오젠의 풍년 이런 느낌이 나고 있는 거죠. 다 좋다, 많이 좋다. 그렇죠. 이제 계약 관련해서 이제 머커랑 이제 계약 사인해서 그러면 어디 보자, 이제 로열티 얼마 받을까부터 추가적인 또 파이프라인 쪽에서 한두 개 정도 더 가시오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플레이해 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플랫폼 업체들 당연히 한국의 기술력 갖고 있는 업체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또 추가로 죄송합니다. CMO 업체들, CMO 업체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뭐 쌈바 움직이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 같고요. 이제 공장 계속 키워가면서 다음 레벨 간다 그러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를 표방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또 중소형 CMO 쪽들도 벌써 설비 투자 다 해놨거든요. 다 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물량 받아오는 게 확인되는 공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쪽의 변화들도 같이 지켜보게 되면 계속 체크하자 CMO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MO 쪽의 흐름에 강조를 해주셨군요. 저희 개별 종목 좀 의미 있는 게 이쪽 아닐까 싶어서 짧게만 답변 듣고 다음 키워드로 이동할게요. 황 팀장님, 인투셀 간략하게 핵심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급락세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유자분들은 오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될지 오후의 흐름도 기대를 하셨을 텐데 계약 해지 이슈의 흔들림 나옵니다.
앞으로 좀 남아있는 쪽도 있고 뭐 삼바 쪽의 동향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떤 조언을 핵심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주가가 어제 저가도 또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아직 하락 추세가 완전히 멈췄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고요. 어렵다. 어쨌든 바이오 시장이 다 좋은 상황에서의 이렇게 도드라지는 악재는 투자자로 하여금 당연히 이 종목 매도하고 당연히 더 좋은 쪽으로 네. 가겠죠. 이게 제2의 사실 ABL 바이오로 많이 기대를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계약 해지가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 주가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주가가 차라리 4만 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차라리 전 낫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추세를 강력하게 돌리려면 뭔가 재료가 반전되는 재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단기 매매, 뭐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리바운딩도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아마 그 폭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달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짧게만 접근하시고 웬만하면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는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큰 자리였기 때문에 악재 나온 개별 종목까지 좀 조언 얻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는 우리 정책 볼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남아 있다면 그 일정에 화답해서 관련 종목의 강세는 이어질까요? 자, 오늘 보험까지 이 강세 랠리에 좀 참여한 모습이죠. 김민수 대표님, 장 초반에는 보험 중심으로 흥국화재 상한가 진입,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 강합니다만 상한가는 풀린 상태, 증권주도 덩달아서 오후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이슈의 연속성과 그 힘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박한 이슈는 내일 뭐 해상법 관련 공청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일정이 남아있는 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보험까지 추가된 데 대한 오늘장 특징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어제 한화생명. 네. 오늘 또 하나가 흥국화재. 네. 왜 이렇게 올라요?라고 하면 아무리 봐서 없어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회사가 뭐 바뀌어진 것도 없고. 네. 그런데 그게 부각받는 게 이렇게 올랐는데도 PBR이 0.2배네요. 저 PBR인 거죠? 그렇게 결국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쪽에서 시장에서 잠깐만 지금 3,000선이 넘었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아? 그러면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거. 특히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나오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래도 가장 수혜는 뭐 지주사와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또 금융주 이런 쪽으로 좀 압축이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증권주는 많이 달렸고, 은행은 뭐 벌써 작년부터 달렸고, 근데 보험은 뭐 보험법 개정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 때문에 뭐 삼성화재나 삼성생명만 갔지 나머지는 관계 없잖아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순환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쫓아가겠느냐? 저 PBR 보고는 쫓아가도 되는데요. 근데 지금 또 차트 이렇게 섰는데 와, 나 저기 따라가야 돼라고 했을 때 왠지 손이 안 나가는 거 그거 빼고 살짝 좀 횡보라도 쉬었을 때 다시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오후에 속보 나온 것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1시간 전쯤에 나왔는데요. 이창용 총재의 코멘트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권에 허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황 팀장님 좀 이 안에서의 관련주의 흐름에 변화가 있네요. 이전에는 뭐 비트코인도 뭐 최고가 해서 연결고리 있는 종목들도 쭉 움직이다가 하는 주도의 종목군, 뭐 아톤도 포함이 되겠죠. 이 한강 프로젝트에 속한 종목들의 힘이 이 뉴스 나오면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영향력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나온 변화 요인들 특징적인 부분 좀 듣고 갈게요. 네, 뭐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저는 여전히 테마주로만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매매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성장성이 세계는 환경이 변한 환경이고 그리고 종목들마다 정말 시장에 새로운 재료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테마주로서의 그 캐릭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하기엔 좋은 환경인데 다만 이제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굉장히 멀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보안 쪽은 저는 뭐 다른 쪽은 잘 보지는 않고요. 보안은 계속적으로 강조될 부분들이라서 뭐 아톰 같은 보안 정도는 계속 매매해 보실 만할 것 같고 충분히 앞으로도 해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발표하고 나면 분명히 조금은
뭐 기대치도 사실 없는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오른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 잘 감안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적, 여기는 호실적인데 어떤 대응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까지 강한 K뷰티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 얻어보겠습니다. 김윤수 대표님, 그게 가장 걱정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 나옵니다. 증권사의 호평도 쏟아지고요. 그런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실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마존데이에 대한 매출이 총괄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도 될지, 오늘 또 신고가 종목이 많아서 포인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 잘된 데이. 잘된 데이 그러면은 주가도 올라간 데이?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가 원래는 첫날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잘 안 나와서 약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APR만 2분기 때 가장 잘 나온 게 이제 APR이 메디큐브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어제까지 초기 데이터가 나왔다고 봤는데 자랑스럽네요. 아마존 뷰티 쪽에서 1위 메디큐브, 그리고 2위 그리고 바이오던스, 3위 또 패치죠. 마이크로 패치. 예. 그러니까 1위는 APR, 2위 제니, 3위 TNL 이런 식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 혹시나 북미 쪽에서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라고 했던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역시 하면서 이제 쭉 들어오는 모습들인 것 같고, 특히 품목별로 세부 브랜드로 본다 그러면은 메디큐브가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APR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APR이 올라가면서 조단위의 시총을 보여주는 쪽의 흐름들이 성장세를 그대로 반영한다. 달바 글로벌이 좀 쌉니다. 역시나. 게다가 또 한때는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2, 3%밖에 안 돼 있다가 한 2% 들어가니까 주가가 벌써 한 40%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8%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올라오는 과정들 본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LG생활건강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을 보는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지금 고개 그대로 브랜드가 잘하는 쪽에 성장 갖춘 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APR과 달바 글로벌이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매수가 계속 될수록 주가는 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보면은 이제 추세가 강하니까 사고 바이앤홀드 이게 아니라 추세 쪽으로 안쪽으로만 좀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모아갈게라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관점에 주목을 받는 이 시장 분위기, 적정 주가에 대한 그 추세에 같이 연결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황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